등기 오늘이고 1, 2월에 마지막인데 맨 앞으로 다시 돌아왔죠. 152페이지 보세요. 등기 총칙이에요. 총칙, 그죠? 부동산 등기의 그 어휘만 보십시오. 한마디로 뭐 다 아시죠?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다 했죠, 그죠? 부동산 토지 건물이고요. 대상이 등기 대상이, 그죠? 권리 우리 앞전에 강론에서 다 했죠. 민법에서 배우는 부동산 물권에 관한 또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등기부에 기록해서 이제 공시하는 거다, 그죠? 그게 이제 나타내는 게 우리 말하는 등기부입니다. 이미 뭐 등기부 다 한 번씩 했고, 그죠?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지 1, 2월에 첫 타임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봅니다. 그 등기 어휘만 보시고 넘겨서 155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크게 그 분류만 하시면 됩니다. 등기 대상에 따라 토지 건물이죠. 근데 부동산이니까, 그죠? 여기 나중에 이제 부동산 등기니까 부동산 중에 토지하고 건물을 등기합니다. 넘기면, 그죠? 등기 사항에 따른 분류. 두 번째, 요건 맨 위에 그 구분에 표시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등기인데, 이걸 등기부 중에 이제 표제부에는 부동산을 표시를 합니다. 요게 표시 등기, 또는 다른 말로 이거를 뭐 사실의 등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 얼구의 우측의 권리 등기인데, 갑구에는 소유권을, 얼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등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하는 게, 그죠? 표제부 등기는 부동산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고, 갑구 얼구는 이제 권리관계를 등기하는 것이고, 그죠? 3번에 효력에 따른 분류, 종국 등기하고 예비 등기로 구분하는데, 그죠? 예비 등기는 가등기 있죠. 우리 가등기가 예비 등기고 이미 했죠. 종국 등기는 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밑에 4번 보세요. 내용에 의한 분류, 요 내용에 의한 분류가 앞에 있는 종국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예요. 기입 등기는 말 그대로 요 등기부에 기입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기입 후에 경정은 거기 보시면 경정이라는 게 우리 이미 뜻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등기부가 잘못 기입됐어요. 그럼 잘못 기입되면 고쳐야죠. 고치는 걸 무슨 등기를 합니다? 경정. 그다음 변경 사항이 생기면 우측에 변경 등기를 하고, 말소는, 그죠? 등기되어 있던 권리가 소멸하면 말소 등기를 합니다. 말소 회복은 말소가 잘못됐죠. 그래서 이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거고, 그죠? 멸실은 부동산 자체가 멸실된 겁니다. 그것도 전부가, 그죠? 그래서 부동산 자체에 대한 멸실 등기죠. 요건 이제 앞전주에 우리 지난주에 요런 등기 분류를 쭉 강론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에 따른 분류 해가지고, 그죠? 주등기가 있고 부기등기가 있죠. 그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1번 주등기가 있으면, 그죠? 1에 1 이런 식으로 부기등기를 합니다. 강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기등기 하는 경우들을 몇 가지 이제 봤습니다. 나중에 따로 제가 정리해 드린다 그랬죠, 그죠? 우선 여기까지가 등기 분류입니다. 이거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등기부상의 소유권 등기부터 각종 등기할 때, 그죠? 이런 분류를 쭉 했고, 먼저 자, 등기할 사항인데
넘겨보시면 그죠? 민법 이야기가 나와요. 158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민법 186조가 있고 187조가 있습니다. 이미 그죠? 186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다 배우시죠? 186조는 그 법률행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그러면 그죠? 대부분 계약입니다. 계약으로 인한 물권의 덕실 변경은 뭐를 해야 되고 등기. 그 다음에 등기 효력이 생긴다 그죠? 187조가 민법 법률의 뭡니다? 규정 187조. 거기 이제 상속, 공용징수, 공용징수하면 토지 수용 등을 말합니다.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취득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뭐를 못한다 그죠? 처분. 처분하려면 등기해야 됩니다. 설명은 뭐 이미 민법에서 배우는 거고 그죠? 시험에도 여기 보세요. 갑이을한테 부동산 소유권 등이 이전돼 갑니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소유권 이전이 대표적인 예죠.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방금 186조는 법률행위인데 이 법률행위 하면 여러분 민법 총칙에서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다? 계약. 매매 등의 계약으로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죠. 또는 을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걸 민법에서는 물권 뭐라고 합니다? 변동. 이게 이루어지려면 을이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 항상 공부하실 때 민법부터 이야기했죠. 갑의 여러분이 갑의 입장일 수도 있고 을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주로 을이죠. 을. 내가 누구다 그죠? 을이다 하고 생각하시고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나는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내 명의로 그죠?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자 밑에 이제 이 법률의 규정 자체를 내는 게 아니고 상속부터고 네 가지 있고 기타 있죠 여러분. 상속을 내가 상속받았다면 이거는 등기 없이 피상속인 갑이 피상속인이고 어린 내가 상속인입니다. 그죠? 피상속인에 뭐 했을 때 사망 시에 요거 소유권 취득을 하는 거고 그죠? 등기 없이 단 상속받은 부동산을 뭐 하려면 그죠? 처분. 내가 상속받을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그건 등기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밑에 그죠? 토지 시험에는 공용징수라는 말보다는 토지 수용죠. 이거는 토지 수용의 시기. 국가가 이건 이제 내가 아니고 국가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해 가면 그 수용의 시기에 소유권이 국가에게 기속이 됩니다. 그 다음 판결에는 여러분 그 세 가지 판결이 있죠. 원래 민법에서 이런 거 배우셨죠. 우측에 그 159페이지 그죠? 그 표처럼 돼 있죠.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이 있는데 이 중에 그죠?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무슨 판결을 말한다? 형성. 이 형성 판결 중에 나머지 그죠? 형성 판결은 거기 등기 없이죠. 거기 써놨죠. 2번에 그 표 안에 형성 판결 2번에 가장 대표적인 판결이 무슨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확정 시에 확정되면 공유물에 대한 분할의 효과가 생기고 각자 분할된 부분에 그죠?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단 이행 판결하고 확인 판결을 받았을 때는 요건 판결만으로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뭐를 해와야 됩니다? 등기. 그러면 형성 판결을 말한다 했고 그죠?
거기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 무슨 판결이다? 분할. 요 이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내가 법원에 물건을 부동산을 그죠? 내가 뭐 받았다? 경매. 그럼 경매 받으면 내가 경매 받을 때 써낸 낙찰 받을 때 써낸 돈 3억에 여러분 3억에 경매 받았다면 내가 이 3억의 돈을 법원 가서 납부해야죠. 그죠? 납부하면 또는 경매 대금 매수 대금을 완납했을 때 뭐 없이 그죠? 등기 없이 소유권을 뭐 합니다. 취득. 요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에 있는 있죠. 밑에 그 기타 8번에 이 내용이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거 있죠. 뒤에 넘어가서 요런 내용은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거 어디서 배웁니다. 민법이고 1차 하시는 분들 대부분 1차에서 민법에서 하는 거고 그죠? 우리는 2차에서는 그죠? 2차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제가 이것도 요약해 드릴 테니까 우리도 이거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로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시험은 민법에서 나오죠. 둘 중에 하나 묻는 겁니다. 그죠? 지문을 주고 5개 다음 중에 등기해야 물건이 변동되는지 등기 없이 되는지 요걸 묻는 거고 그죠? 그 9번에 또 대표적인 거 하나 있죠. 여러분 9번에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 민법 200 앞에 써진 게 245조 1항입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또는 토지로 묻죠. 주로 타인의 토지를 내가 여기도 내가입니다. 내가 20년을 뭐 했다? 점유. 20년 점유하면 점유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을 합니까? 등기해 와야 됩니까? 등기. 이건 등기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아시면 되고 점유 시효 취득은 20년 점유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이 안 됩니다. 뭐를 해 와야 된다 그죠? 등기. 그런데 민법 시험에는 등기해 오기 전에 20년 점유만 했고 등기해 오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점유 시효 취득자가 점유한 후에 완성 후에 그죠? 20년 누구한테 팔아묻다 제3자라고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제3자한테 가서는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점유 시효 취득자가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주장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걸 민법에서 묻습니다. 해마다 나오죠 이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요거 하나만 등기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 다 설명하려면 그죠? 민법 전체 특히 물권법이죠. 이 민법 186조 7조 여기부터 이제 시작하죠. 민법이 185조부터가 물권법입니다. 그죠? 185조 186조 7조 뭐 몇 조가 뭐다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186조 7조는 뭐 하도 들어서 이제 186조가 법률 행위 187조가 법률의 규정이죠. 이거 185조는 뭐죠? 185조가 뭐냐고 물으면 184조 다음이다. 혹자는 186조 앞이다. 그죠? 185조는 뭐죠? 하면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 법정주의 185조 물권 법정주의 무슨 뜻입니까? 물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그 외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정 법률이나 관서법도 있죠. 관서법상 물권도 있습니다.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인정된 물권 외에는 당사자가 또는 여러분이 내가 민법에 없는 물권을 스스로 또는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185조 186조는 뭐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187조가 법률의 규정 188조는 뭐죠? 하면 187조 다음이다 하면 되고
그죠? 188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동산 물권의 변동입니다. 동산 물권의 변동 188조 이렇게 이제 가죠. 이게 민법입니다. 이제 소개만 했고 저는 자 그리고 넘깁니다. 162페이지 그죠?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부동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건물 써놨죠. 토지 건물 뭐 다 아는 이야기고 이거 뭐 부동산에 우리 등기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다. 토지 등기부 여러분 뭐 이건 철저하게 나눠져 있죠.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우리 법은 토지 건물이 별개다 여러분. 토지 따로 토지 위에 있는 이 건물이라도 별개의 부동산이다 라는 이야기고 우측에 그 표 잠깐 보세요. 163페이지에 요 표에 있는 좌측에 있는 요것들은 등기 대상인 거고 우측에 있는 요 내용들은 등기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건 뭐 외우고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최근에 시험에 그죠 2번 나왔는데 마지막 나올 때 답이 좌측에 이 등기 대상인 걸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답으로 나온 게 그죠 첫 번째 그 전에 나왔던 거는 거기 6번 그 좌측에 6번 보세요. 조적조 하면 그죠 벽돌입니다. 벽돌 이런 걸 조적이라고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로 돼 있고 스레이트 지붕이 있고 주택 써놨는데 그죠 이 문제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서 할 때 그냥 주택 그러면 되는데 여러분 주택 하면 여러분 주택이 등기되는 거는 뭐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압니다. 그죠? 주택 하면 되는데 앞에 그 구조가 있죠. 조적조 컨테이너 구조고 스레이트가 스레트입니다. 스레트 지붕이 있는 주택이다. 그런 뜻으로 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올 때가 8번 보세요. 좌측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방형의 축사 있죠. 그럼 시골에 도시 지역은 거의 없고 바로 우리 나가면 이제 외곽에 소 키우는 있죠. 소를 키우는 축사 있죠. 축사. 이 축사도 등기됩니다. 기존에 축사는 등기가 안 됐었는데 이 축사를 이제 등기해 달라고 여러 민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축사도 등기되는 걸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2번 답으로 나온 거고 그죠? 이것도 뭐 나중에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거 한번 쭉 읽고 가시면 되는데 특이한 게 그죠? 한두 개만 예를 들면 좌측에 그 1번 보세요. 1번에 하천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하천도 등기돼요. 하천도 낙동강 우리 대구 지나가는 금호강 여러분 금호강도 등기된다 그죠? 이 강 있죠 강 금호강도 등기됩니다. 금호강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니까 누구 거죠 이거? 국가하천이니까 누구 거냐고요? 국가 거죠. 금호강에 또 가가지고 이 누구 거나 이거 가지고 하시고 금호강 하천도 등기됩니다. 우측에 있죠. 하천 내 용익 물권하고 임차권인데요. 이 임차권 용익 물권과 임차권을 묶어서 용익권이라 그랬죠. 그죠? 용익권. 이건 하천에 용익권은 등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익권만 지상권 이런 건 안 돼요. 하천에는. 왜 그렇죠? 물으면 법이 그렇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거 쭉 한번 읽으세요. 또 제가 설명 안 드리는 게 있으면 그죠? 인터넷 찬스를 쓰세요. 좌측에 3번
방조제 유류 저장 탱크도 되고, 사일로 있죠. 사일로를 여러분, 사일로가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오시기 곤란하면 인터넷 되죠? 인터넷에 여러분 사일로를 치면 시멘트 이런 걸 유류나 특히 시멘트 많아요. 시멘트 여기도 우리 다니다 보면요, 시멘트 공장 레미콘 회사 같은 데 지나다 보면요, 큰 원통에 구조물 있죠. 이 안에 뭐 들었다고 써놨어요? 무슨 시멘트. 저 안에 뭐 들었죠? 시멘트 들었어요. 이건 이제 지나다가 그거 가서 저 원통이 뭐냐고 물으시면 사일로라고 그래요. 이건 등기돼요. 이거는 등기돼요. 우측에 8번 주유소 캐노피가 궁금하신 분은 가다가 주유소 들리세요. 이 캐노피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주유기 위에 기둥 세워놓고 지붕처럼 덮어놓은 거 있죠. 주유소에 다 있잖아요. 기둥 세워놓고 지붕 덮어놓은 거 있죠. 이게 뭐라고요? 캐노피예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기다리는데 비 같은 거 안 맞도록 그 의자 놓고 위에 간단하게 이렇게 구조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버스 정류장에. 그것도 캐노피예요. 캐노피는 등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제가 안다 하고 넘어가면 인터넷 찬스 쓰세요. 캐노피 치면, 주유소 캐노피 치면 이건 등기가 안 돼요. 이거는. 자, 등기할 권리 있죠. 3번에 보세요. 등기할 권리. 민법에 오늘 뭐 앞전에 전부 민법입니다. 부동산 물권과 넘겨보세요. 채권이 있는데 물권 채권인데, 그죠? 여러분, 물권은 민법에서 이제 나중에 정리합니다. 등기되는 물권, 안 되는 거 아시면 되고요. 채권은 우리 배웠죠. 임차권이라든가 이제 환매권 이런 게 등기가 되죠. 그런데 물권을 주로 이제 앞에 물을 때 여러분 163페이지 맨 밑에 그 괄호 2번만 보십시오. 이건 뭐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니고 부동산 물권 중에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할 때, 그죠 여러분? 특수 나오거든. 일정한 지역 주민. 자, 들어보세요. 마을 주민이 동네, 이것도 시골에 많습니다.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어떤 땅을 공동으로 이용을 해요.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이용하면 그게 특수지역권, 동산질권, 토지 통행권 앞에다가 그 토지 통행권 토지 앞에다가 이거 쓰세요. 주의 토지 통행권. 이거 민법에 상린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린관계라는 거는 인접하는 부동산 상호 간의 이용 조절 관계입니다. 거기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 권리들을, 이것도 민법이죠. 다 그 분묘기지권 같은 거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중개사법에도 하죠. 거기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는 이제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고 그 이상은 묻는 거 아닙니다. 거기만 체크해 두세요. 자, 164페이지로 갑니다. 지금요 1, 2월에는 크게 그 용어들 개념만 아시면 돼요. 등기 효력입니다. 이제 종국 등기 효력이 있고요, 본등기가 있고요, 아까 그 예비 등기가 있는데 우선 종국 등기 효력에 6가지 효력이 나와요. 크게 보십시오. 물권 변동은요, 방금 여러분 이겁니다. 민법 180, 또 민법 186조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뭐를 해와야 된다? 등기. 이 등기를 해오면 물권이 변동되죠. 그 이야기고 2번입니다.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해놓고 대항력인데 여러분 이 민법처럼 무슨 특약이나 무슨 그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약정을 해놓고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 이 대항이라는 말, 이 말 좀 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참 말 안 듣네요. 대항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여러분 주장, 그죠? 좋은 말을 많습니다. 민법에 뭐 선의에, 여러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들도 자꾸 고쳐야 됩니다. 법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는데, 선의 악의부터 배우잖아요, 그죠? 선의는 착한 사람이 아니고 악의는 악한 사람이 아니고, 선의는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 그죠? 이제 무슨 어떤 사실을 앞에 누가 비진이 표시했다, 통정허위 표시했다, 사기 강박으로 넘어갔다, 착오로 무슨 계약이 됐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누구? 제3자에게는 이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모르는 제3자가 무슨 제3자죠? 선의의 제3자. 알고 있는 사람이 악입니다. 악이, 그죠? 모른다 안다 이래야지. 선의 악이 좀 쓰지 말자고, 에? 선의 악이 좀 쓰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누가? 국회에 있는 놈들하고 정부에 있는 놈들도 바꿀 수 있어. 법률안은 정부에서 낼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바꾸자고 이야기를 해도 말 안 들어요. 대항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 대항이 아니고 주장. 이게 참 우리말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의 악이 설명하고 제3자이냐 아니냐 설명하고 대항하냐 못하냐 설명하다 보면 1시간 갑니다. 그죠? 용어 설명할 때 1시간 간다고. 용어 아직도 선의 악의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선의 악의가 구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겁니다. 그게 대항력이고, 점유적 효력, 요거는요 방금 제가 앞에 이제는 민법 245조 2항 써놨습니다. 2항. 1항이 아까, 자 이건 뭐 민법이니까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오늘은 245조 1항은 여기 써놨죠. 내가 20년간 남의 토지입니다. 시험에는 전부 건물 안 나옵니다. 20년 점유한 게 다 뭐다고요? 토지입니다. 땅. 건물로 나온 시험은 없어요. 지금까지 시험에 뭐로 나옵니다? 땅. 남의 땅을 20년 점유하면 점유만으로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해 와야 됩니까? 등기해 와야 됩니다. 그럼 땅 없는 분은 오늘부터 가가지고 남의 땅에 앉아 있으면 됩니다. 몇 년을? 20년을. 땅 주인이 지나가다가 그거 왜 앉았어요? 그러면 좀 기다려 보세요 일단. 그죠? 근데 여기는요 245조 2항입니다.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 거기까지. 소유자로는 등기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무권리자입니다. 권리자가 아니에요. 근데 왜 무권리자이면서 소유자도 아니면서, 이 말입니다. 이 말 보세요. 이 사람 소유자로 등기만 돼 있지 소유자가 아니라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이걸 해석할 때 소유자로만 등기돼 있지 무권리자입니다. 그럼 왜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무권리자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을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느 시험에도 그거 묻지 않아요. 뭐가 돼 있다고만 나옵니다. 등기. 그러면 요 경우는 몇 년간 점유하면 되죠? 10년. 역으로 그러면 이건 왜 10년이죠 여러분? 이건 왜 10년만 점유하면 되죠? 원래 20년인데 소유자로 뭐 돼 있으니까 등기. 거기에
등기에 마치 점유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게 이름이 뭐예요? 타이틀이 점유적 효력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조문만 있죠, 여러분. 점유적 효력은 몰라도 245조 아까 1항과 2항 이 조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가 민법 이야기죠. 이거 둘 다 민법 이야기고. 자, 순위 확정적 효력은요, 등기한 권리, 오늘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등기한 권리들은 등기한 권리 순위에 따른 순위가 확정됩니다. 그죠? 뭐 여러분 이거 뭐 깊이 생각할 필요 없고 나중에 뭐 보충 설명은 따로 할 거니까 여러분. 갑구 얼구에, 특히 얼구, 그죠? 얼구에 1번 저당권, 2번 전세권 이렇게 이제 등기되죠. 뭐 다시는 1번이 저당인 거는 저당이 전세권보다,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뭐를 먼저 했다? 등기. 등기 먼저 한 게 선순위, 등기 나중에 한 게 후순위. 경매됐을 때 배당 순서 아시죠? 1번이 먼저 배당 받고 2번 받고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죠? 이게 등기한 권리의 순입니다. 5번입니다. 후등기 저지력인데요. 이건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하나의 토지에는 지상권으로 묻고요. 토지에는 지상권으로 묻고 건물은 전세권으로 물어요. 설명만 들으세요. 민법에 일물 들어보셨죠? 일물 일권주의와 같이 어떤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이 용의권들, 특히 지상권 전세권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 지상권 전세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다시 지상권 전세권이 등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걸 이중으로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걸 후등기 저지력 그래요. 보세요.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게 권리가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같은 내용으로 등기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라 그래요. 예상 문제는 그 166페이지 여러분. 권리 추정적 효력인데 이거를 추정력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앞에 주 등기 효력 오면서 추정력 이걸 예상 문제로 이제 말씀드리고, 판례가 인정하는 여러분 민법에서 이미 민법의 물권하고 오늘 전부 보세요. 민법 물권법 들어가서 물권 변동과 등기할 때 민법 시험에도 제일 많이 묻는 게 등기 문제 중에요. 민법 시험에 등기가 꼭 두 문제 나와요. 하나는 요거가 아까 등기해야 물권이 변동되는지 등기 없이 되는지 이거고, 또 하나는 등기에 무슨 효력을 묻습니다. 추정력. 이건 민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도 나오고 민법에도 나옵니다. 중복되는 부분인데 결국은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5번에 그 표 있죠. 표. 추정력이 인정되는 게 원칙이고 부정되는 게 예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유자는 그냥 간단하게 보세요.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받는 거죠.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이 전세권 저당권이 존재하는 걸로 추정되고요. 이런 추정력이 그러면 인정되는 게 원칙인데 우측에요. 오늘 뭐 한두 개만 듭니다. 아직 첫 타임이니까 우리가 1, 2월에 167페이지 그거 보면 여러분 설명 보세요. 가등기에는 여러분 보세요. 아직 본등기 하기 전입니다. 여러분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실무와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 했죠 여러분. 가등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없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가등기만으로는 아직 본등기 하기 전입니다. 이제 좀 이따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에는 여러분 그 167페이지에 2번에 밑에 2번에 예비등기 효력 해놓고 가등기에는 딱 하나, 가등기에는 순위 무슨 효력만 있습니다. 보전. 가등기를 쳐놓은 거는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만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면 가등기는 본등기 하기 전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 소유권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 말이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가 아니다. 그래서 가등기에는 어떤 경우에도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순위 요거 있죠. 요거 하나.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어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여러분 전체 먼저 봅니다. 공신력 불인정하면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등기를 믿고 여러분, 참 이게 또 우리 등기의 가장 큰 또 문제점입니다. 등기를 믿고 거래했는데, 이걸 등기 믿고 거래했는데 이 등기가 부실 등기, 허위 등기 또는 무권리자 등기였을 때 이걸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등기에는 무슨 효력은 없다? 공신력, 이겁니다. 단 아까 했던 거죠. 민법에 선의의 제3자로는 보호될 수 있지만 등기 자체를 믿었다 했을 때는 보호받을 수는 없어요. 공신력이 있다 없다만 묻습니다.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초기 시험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면 없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다. 자, 결론은 이건 아직 제가 정리해 드릴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이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3월 달에도 조금 다음 달부터 조금 자료 드릴 거예요 제가. 근데 추정력이 있다 없다 그것만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머지는 뜻만 하시면 되고. 자, 168페이지로 갑니다. 등기의 형식적 유효 요건인데, 그죠? 이 말은 여러분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그 이야기인데, 보세요.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민법하고 똑같습니다. 민법에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되면 효력 요건을 따지듯이 여기도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효냐 무효냐 요거죠. 유효냐 무효냐.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그 우리 말하는 계약에 의해서 등기가 되면 그 등기는 당연히 유효죠. 그런데 이제 항상 민법에서도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민법의 시험에 정상적 계약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갑이 을한테 잘 팔아가지고 집을, 갑이 여러분 보세요. 갑이 을한테 집 잘 팔고 아무 일 없이 팔아가지고 등기까지 넘어가가지고 갑하고 을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전부 뭔 비진이 표시로 팔았다, 허위 표시로 갔다, 사기당했다, 착오로 팔았다, 무건 대리 그놈이 팔았다, 표현 대리 그놈이 팔았다. 그죠? 그래가지고 유효 무효 따지는 거 아닙니까? 또 취소도 따지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 우선 크게요. 169페이지 여러분 형식적 유효권에 등기가 존재하고, 거기 뭐 타이틀만 보세요. 존재, 기록돼 있고, 등기 존재라는 거는 등기부에 이게 기록이 돼 있고, 관할 2번에 여러분 관할 등기소에 등기하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2번에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 등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그러면 관할 위반에 그 맨 끝줄 보세요. 관할 등기소 거기 끝줄에 관할 위반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맨 끝줄에 당연 뭐라고 써졌습니다. 무효. 이거 직권 뭐 해야 됩니다. 말소. 요거고
관할 위반의 등기는 나중에 다 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3번에 등기 능력이 있는데 이게 오늘 이제 뒤에도 또 나옵니다. 사건이 등기 사건. 그러면 이 등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사건을 등기해야 되는데 등기할 사건이 역으로 보세요. 등기할 사건이 아닌 걸 등기했다면 이것도 당연 무효고요. 이거 직권 말소가 돼야 됩니다. 거기 박스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넘겨보시면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맨 끝에 13번 그 박스 안에 제일 잘 알고 있는 13번을 보십시오. 농지를 전세권 설정 목적으로 하는 등기.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농지에 전세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으면 농지에 전세권 등기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농경지에는 무슨 등기 안 된다? 전세권 등기가 안 된다. 왜 안 되죠? 왜 그렇죠? 법이 그렇다. 왜 이러시나? 설을 뭐 잘못했어요? 농지에 전세권 등기 왜 안 돼요? 법이 그렇다. 무슨 어느 법이죠? 예?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농지법, 등기법, 민법. 빨리 찍으세요. 저거 왜 안 되느냐고요? 어느 법에서? 농지법, 등기법, 민법. 민법. 민법이 안 되잖아. 민법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죠? 민법에 있어, 민법에. 그러면 농지에 여러분, 농지에 전세권 등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실제 저도 본 적도 없고 우리 아버지도 농사 지었지만 전세권 등기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냥 얻어서 빌려서 농사 짓는 거지, 그죠? 농지에 만약에 전세권 등기가 등기 사건이 아닌데 이걸 등기했다면 당연 뭐다? 무효. 이건 무효 등기입니다. 무효인 걸 등기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효인 걸 등기했으니까 이런 걸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 뭐 해야 된다? 말소. 요거요. 자, 그 다음에 실체적 유효권. 이거는요 밑에 3번 보세요. 이 설명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이것도 정리, 앞에 건 빼고 172페이지에 넘어가시면 거기 또 3번에 실체적 유효권 완화인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제가 또 요거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은 한두 가지만 예를 들고 갑니다. 보세요. 이 설명 들으세요.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거를 앞전에 작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한 20여 개 돼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우선 오늘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방금 법률행위고 뭐 물권행위고 필요 없고 여러분 바로 계약 우리가 무슨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는데 그죠?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계약과 등기가 일치해야 됩니까? 등기가 유효하려면 그죠? 불일치해야 됩니까? 하면 일치죠.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하고 등기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치하는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일치하면 당연히 등기가 유효니까요. 뭐 하는 게 나옵니다. 불일치. 민법에 의사와 표시가 내가 갖고 있던 의사와 상대방한테 표시한 게 일치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불일치하는 게 나와요? 불일치하는 게 나와요. 일치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일치하는 거는 일치하는 게 시험에 안 나와요. 예. 불일치하는 게 시험에 나와요. 여기도 불일치인데 이것도 민법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정여 계약을 해놓고 갑이을한테 정여 계약을 해놓고 정여세를 뭐라 합니까? 그 세금을 줄인다 그랬는데 세금 줄이는 게 정여세를 탈세하려고 뭐 한 것처럼 매매.
매매한 것처럼 뭐 했다? 등기. 요거 민법적으로 분석하면 여러분, 정여 계약은 했으니까 가비을한테 정여 계약은 유효고, 매매는 허위입니다. 이거 매매한 적이 없죠.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등기는 뭐다? 유효입니다. 등기는 유효예요. 이렇게 분석하죠. 정여에 의한 이전 등기해야 될 거를 매매한 것처럼 했다, 그죠? 요거 뭐다? 유효다, 그죠? 앞전에 이런 게 이제 이런 발각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그죠? 이거 나중에 다 걸립니다, 그죠? 앞전에 뭐 지난 이 정부 들어서 작년 8월 2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배우는 학개론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LTV, DTI 또 신 DTI를 만든대요. 또 봄에 지금 만들겠죠. 지금 이제 새로운 또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대출 규제, 그죠? 학교에서 배우는 대출 규제 LTV, DTI. 그 다음에 1가구 다주택자들, 한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자들을 올해 4월경부터 세금 폭탄을 매겨서 1가구 다주택자들을 규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발표할 당시에 대통령 중심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22명 중에, 청와대 안에 장관급 이상의 22명 중에 15명이 2주택자였다. 그걸 발표하던 김현미라는 국토부 장관이 김현미예요. 국토부 장관도 주택을 2채 갖고 있었어요. 주택을 2채 갖고 있는 사람이 발표하고, 옆에 서 있는 사람도 2채 갖고 있고, 그 뒤에 있는 대통령도 2채 갖고 있었어요. 앞으로 2채 이상 가진 사람 지기겠다, 세금으로. 그죠? 그래가지고 이 중에 대통령은 이제 여러 사람 팔았어요. 팔고 있지 이제 지금. 대통령 집 2채 갖고 있다가 서울 거 하나, 호원동, 양산에 집이 하나 있어요. 양산 가 있었죠, 얼마 전에. 호원동을 팔았어요. 서울 거 팔았어요. 양산 거 놔두고 대통령은 1월 달에. 대통령 끝나고 뭐 양산 내려온다 그러죠 또. 근데 그 다른 사람도 며칠 팔았어요. 국토부 장관은 김현미는 2월 8일 날 연천에 있는, 서울에 있는 집은 놔두고 자기 살아야 되니까 경기도 연천에 있는 땅하고 집을 팔았어요. 국토부 장관이 팔았어요. 남편 명의의 저당이 잡혀 있어요. 6천인가? 이 집값은 얼마 안 해요. 이 집값은 뭐 2억 안 될 겁니다. 1억 얼마에 팔았다는 건데, 남편 명의의 저당이 6천이 잡혀 있어요. 최고액으로. 물론 6천 안 되죠, 실제 채무액은. 근데 이걸 팔았어요, 장관이. 누구한테 팔았냐? 남동생한테 팔았죠. 자기 남동생한테 판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 명의의 저당은 그대로 뭐가 잡혀 있습니다. 6천이. 물론 이 6천이 안 된다고 뭐 하는데, 하여튼 이게 팔았어요. 이 판 걸로 되어 있어요. 판 걸로, 매매한 걸로. 냄새 나죠? 요 나와 보세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여기 팔았었어요. 자, 정년지 매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팔았어요. 부부간에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바로 걸립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부부간에 정여하고 매매 정여세를 6억까지는 여러분, 부부간에는 얼마까지 비과세? 6억. 6억까지 비과세니까 대구에 집이 6억 가는 건 아주 고급 주택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서울에는 뭐
웬만하면 아파트가 6억 넘어가 버리니까 서울에는. 그래서 6억을 초과하면 과세니까 부부간에 6억을 초과하는 집을 주려고 정의하는데 과세가 되니까 매매한 것처럼 등기하면 이거는 바로 걸려요. 이거는 그죠? 아시죠? 국세청에서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보고. 저거 봐야 될 긴데 저거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죠?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 김현미고요. 그죠? 이 판 사람은 김현미고 팔았다니까 이제 판 사람은 김현미고 산 사람은 김동식이에요. 그럼 김현미고 김동식이에요. 그럼 김동식이가 누구냐고 기자가 추적해 갔더니 이 사람의 남동생이에요. 남편은 이성우예요. 이성우가 누구냐 말했더니 김현미 남편이에요. 알겠죠? 자, 부부간에 이렇게 하면 바로 걸립니다. 부자간에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저렇게 편법으로 하면요 매매한 것처럼 바로 걸려요. 이거는 잘해야 돼요 앞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러분,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착오로 민법이 몇 번 나왔죠.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서 Y 토지가 등기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등기는 X 토지에 계약을 해놓고 Y 토지에 등기가 넘어갔어요. 이건 유효다 무효다? 이건 무효예요. 이건 재작년에도 민법 시험에 갑이 들어보세요. 갑이 을한테 X 토지를 매매 계약하였으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Y 토지에 등기 넘어갔다면 이건 무효입니다. X 토지에 대한 계약은 유효지만 Y 토지에 대한 등기가 뭐다? 무효입니다. 그러면 Y 토지에 대한 등기는요, 여러분 민법적으로 분석하면 Y 토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말소되고 다시 어디에 등기 받아가야 됩니다. X 토지에 등기 받아가야 돼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효냐 무효냐 요거를 갖고 요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책 이거 다 읽을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이 책을 다 일일이 읽어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다 해드립니다. 깨끗하게. 그렇죠? 기다리시면 돼. 좀 더 1, 2월에 얘기 여러분 아시죠? 2월이 이제 마지막 주고 내일 끝나면 또 3월 들어가는데 그죠? 한 타임에 이게 다 안 되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런 게 등기 유효 요건이다. 결국 묻는 건 민법처럼 유효인지 무효인지 이걸 묻는다는 거 아시고 174페이지 그죠? 등기소 등기관 이거는 출제 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등기소는 등기를 하는 국가기관이고 넘겨보시면 등기관 있죠. 177페이지에 등기소 안에서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이름을 등기 뭐라고 한다? 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등기부는요 180페이지 앞뒤는 설명은 빼고요. 설명 이건 안 읽으셔도 되고 184.5 이건 첫 시간에 우리 지적할 때도 했고 등기법 첫 시간에도 했죠. 요 등기부 요거 보고 계세요. 요 184.5페이지 요거 보고 계시고 나머지 뒤에 있죠. 이 뒤에 또 넘겨보시면 설명 이것도 나중에 다 정리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에 등기가 뭐다 요거 하고 등기 종류 등기 효력 그 다음에 이런 유효권까지 개략적으로 일단 정리했고요. 이제 199페이지 보시면 등기 절차 총론 그래 가지고요. 여기 이제 오늘 등기 신청 절차 중심으로 쭉 개략적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대부분 다 개략적으로 또 설명드릴 거고 그 쉬는 시간에 그 등기 신청서가 그 신청서 양식이 하나가 나갈 겁니다. 복사해서 그죠? 그거 중심으로 해서 또 설명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쉬었다가 이어서 갑니다.